예, 위원장님, 아까 그 동료원 질의하고 이 답변 간에 저의 신상에 관련 문제가 있어서 신상 발언 겸 의사진행 발언을 한 1분만 하고 진행. 네, 1분 내에 해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장께서 채권 추심은 제3자가 하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확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05년 4월 롯데캐피탈이 위임직 채권 추심인을 통해서 채권 추심을 했고 이것이 업계의 관행이었는데요. 그래서 법원은 개인 신용 정보를 업무의 목적 외에 누설했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죠. 이래서 유죄 판결을 내리니까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게 그냥 불법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대법원에도 최종적으로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 신용정보사가 위임직 채권 추심인에게 업무를 준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 해서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렇게 되면 일단 이 소위 신용정보사가 위임직 채권 추심인을 통해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일단 법률상으로 판결이 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소위 이제 작년에 신용정보법을 개정을 해서 이 위임직 채권 추심인을 합법적인 틀로 끌어들이자라고 해서 우리가 참 신용정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 아니, 김영태 의원님. 아까 무슨 본인의 신상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좀 빨리 정리해 알겠습니다. 주시고 본질에 들어가십시오. 그 이후에 제가 제출한 여전법이 있는데 그 여전법의 내용은 이 위임직 채권 추심인을 금융회사도 둘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법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소위 국회를 기만했는지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오후에 제가 본질이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시작. 오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할 거고요. 만약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 작년 올해 법안 소위에서 국회를 기망하거나 소위 권능을 훼손하는 형태로 이 법안을 만약에 제출하였고 본인이 거기에 과문해서 이 법안을 만약에 제가 하게 되었다라면 저는 처리할 용의가 있을 뿐더러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다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들은. 2005년 9월 5일 금융감독원은 펀드의 판매 보수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10일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판매 보수를 판매 수수료로 전환하는 것을 당해년도 3, 4분기부터 실행할 것임을 이미 천명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올해 민주당 김동철 의원께서 펀드 판매 수수료 판매 보수 상한선을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이번 법안을 이제 발의하셨고, 우리 권혁세 사무처장께서는 정부 당국도 확실히 노력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김동철 의원의 이 법안과 정부 당국의 이 정책 의지에 대해서 은행보다 증권사가 더 긴장하고 반발하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증권사라 하면은 운용을 잘해서 먹고 사는 소위 이제 이익을 보는 걸 텐데요. 은행이야 이제 열심히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 저는 왜 이게 지금 증권사보다 은행이 더 긴장하고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반발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증권사의 반발을? 판매 보수의 상당 부분이 은행 쪽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익이.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죠. 네. 이 지금 법안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게 은행이 아니고 증권사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증권사들이 지금까지 판매 보수를 현저하게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은 아마
증권사의 그 시장 점유율이 좀 늘어나는 것과 아마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조금 이따, 사실 김동철 의원께서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했지만 법안을 제출한 동료 의원한테 제가 이거는 양보를 할게요. 근데 지금 내용은 잘 아직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지금 이제 정부는 출구 전략이 이르다고 주장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국민들은 주식보다 이때 빚내서 집 사야지 돈 번다고 하는 게 큰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95%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게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요. 제가 10월 8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하죠. 12일부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대로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산 디플레가 가장 커다란 악몽이다 라고 주장했던 게, 정부 당국이 주장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미 지금 우리가 그 집과 과열을 걱정하는 이제 단계에 도달했는지 제가 사실 그게 의문입니다. 하는 우리 이성태 총재께서도 당장 금리는 올리지 않겠지만 집과 과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지금 이미 시중에서는 담보를 잡혀서라도 집을 사는 게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 부분은 저희가 늘 말씀드렸듯이 전국적 현상으로 볼 수는 없고요. 아직도 지방에도 미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과열된 데도 있고,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저희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더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되면은 저희 아마 금융 쪽의 접근 이외에도 아마 전통적인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발동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그 증인 채택이 되었으면은 한국은행 부총재한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종합감사대 나오신다고 하니까 금융위원장님 먼저 입장부터 좀 묻겠습니다. 우리 이 집과 관련해서 일견 보기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인식과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출구 전략을 쓸 때가 아니고 집값에 대해서도 견딜만 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 같은데요. 금융위원회하고 관계기관, 그러니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이런 데하고 얼마 전에 MOU를 체결하셨죠. 정보 공유에 대한 MOU.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실제적인 아마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하여튼 이 MOU를 맺으면 사실상 원래부터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들은 해소된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한국은행도 이 MOU에 참석해서 체결하였으니까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여전히 사석이 아니라 공석에서 이 단독 조사권, 검사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은행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회는? 지금 기재위에 계류 중인 그 하는 법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이제 시각이 전통적으로 10여 년 전에 가졌던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그 통제 가능한 그런 권한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데서부터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